작은 회사에서 월급 155만 원, 연봉 2천 받던 제가 중견기업을 거쳐 연봉 5천 이상 받는 대기업으로 넘어오면서 보는 경력직 면접마다 다 합격했으니까요. 이직을 위해서 경력직 면접 보셔야 하는 분들께는 무조건 도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꼭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경력직 면접에서 떨어지는 4가지 이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제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면접 합격 핵심 노하우를 담은 무료 전자책 이벤트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다 보시고 나서 꼭 전자책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처음에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직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고 또 거기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신입 면접보다는 이제 경력직 면접을 조금 더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대 후반쯤 되니까 주변 친구들도 한 번쯤은 이직하려고 경력직 면접을 준비를 하는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경력직 면접이 신입 면접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경력직 면접이 신입 면접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력직의 경우 오히려 내 경력 분야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면접 준비만 잘 해놓으면 신입 면접보다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력직 면접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경력직의 경우 지원 분야에 대한 업무 경험이 있다는 전제 하에 면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해온 업무 경험과 능력을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요. 경력직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놓치시는 것이 나는 경력이 있으니 나는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경력직은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험, 경력이 있는 숙달된 직원을 뽑아서 바로 업무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도대체 어떻게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전 회사에서의 업무 경험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 기여했던 업무 성과, 성공 사례를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관님, 제 경력은 지원회사 업무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가맹점 관리 직무 경력직 면접이라고 해볼게요. 저는 2년간 땡땡 회사의 가맹점 FC로 수도권 지역 15개의 점포 운영 및 매출 관리를 담당하면서 타 점포 대비 유난히 매출이 저조한 점포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당 점포에 방문해서 판매 전략을 점검하고 이용 고객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주 고객층에 맞지 않는 판매 방식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점포 가맹 사업주님께 주 3회 이상 맞춤형 제품 및 고객 안내, 프로모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제품 DP 방식 또한 개선하여 전월 대비 점포 매출 15% 이상 끌어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회사에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 성과를 부각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이직 사유를 너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우입니다. 사실 면접관들도 경력직 면접 보러 온 지원자가 어느 정도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조직 문화라든지 급여, 야근이라든지 등등 분명히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직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들은 경력직 면접 지원자에게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면접 분위기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이 지원자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살짝 시험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나쁘지 않은데 왜 굳이 이직을 하려고 하시나요? 또는 우리 회사는 기존에 하셨던 분야와 업무가 좀 다른데 굳이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면접관의 시험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현 직장 또는
전 직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금물입니다. 이직 사유를 언급하실 때는 앞으로 나의 커리어와 회사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업무가 숙달되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있지만 5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 조금 더 폭넓은 커리어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땡땡 회사의 땡땡 분야는 특히 제가 해왔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땡땡 회사의 매출 달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적인 부분을 어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지원회사와 직무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력직의 경우 보통 그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업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다 보니 지원회사의 직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슷한 분야여도 이제 회사마다 사업 운영 방식이나 직무의 특성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 경력이 많아서 자신감이 넘치더라도 조금은 겸손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면접 전에 지원회사의 현재 이슈는 어떠한지, 사업 전략은 어떤지, 직무 특성과 인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분명히 면접 봤을 때 면접관들이 내 경력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줬는데 내가 떨어졌다면 내가 해당 직무와 회사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과 공부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결국 회사는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신의 업무 경력을 허위로 말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입니다. 면접관들도 면접장에서 지원자들이 자기 경력을 훨씬 있어 보이게 하려고 말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예쁘게 포장하는 것과 없는 사실을 그냥 있는 사실처럼 허위로 말하는 거는 정말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하지만 면접관들은 수많은 지원자들을 봐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결국 거짓말은 탄로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특히 이 평판조회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레퍼런스를 체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레퍼런스가 뭐냐면 이제 지원자의 경력 그리고 역량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나에 대한 이력 그리고 평판을 조회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중견기업과 대기업 면접을 봤을 때 면접 보기 전에 면접관님이 면접 끝나면 레퍼런스 체크 진행될 것이니 미리 참고하라고 말해줬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보통 이직을 여러 번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경력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한 회사로 경력기간을 몰아서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격사항을 거짓으로 기록을 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경력직 면접에서는 절대로 경력을 과장하지 않고 나의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정말 있는 그대로 진솔하고 담백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경력직 면접에서 우리가 광탈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이직을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전자책 이벤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전자책 신청 가능한 블로그 링크도 올려두었으니까요.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책을 받으시고 도움 얻으셔서 꼭 원하는 회사 면접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콘텐츠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